자, 111회 문제 3번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월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요 입력하실 때는 수출 관련해서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자, 선적일 전에 환가를 했네요. 그러면 환가일의 환율 1080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제임스사 수출한 거는. 자, 랜덤 기업에 수출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는 자, 선적일 이후에 환가한 거니까 그렇죠. 선적일의 환율로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큐소 상사에 직수출한 거는 환가 안 했으니까 요 선적일의 환율로 하면 되는데,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엔당 800원이기 때문에 1엔당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800원 나누기 100을 하면 1엔당 8원으로 입력을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 합계 금액을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직접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첫 번째 부가가치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수출 시점 명세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보시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죠. 자, 수출 신고 번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13065 그리고 22 그리고 06 뭐가 있죠? 0658 그리고 49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문자로 X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선적일자는 2025년도 1월 31일. 자, 통화 코드는 미국이죠. US 달러니까 미국. 자, 환율은요. 환율은 선적일 전에 환가했으니까 그렇죠. 환가일의 환율인 1080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자, 외화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10만 달러. 10만 달러 입력해 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제임스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에서 F2번 눌러서 제임스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덤 기업한테 수출한 것도 입력해 볼까요? 13075 그 다음에 20 그리고 08 090 7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적일은 언젠가요, 여러분? 2025년도 2월 20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US 달러니까 미국으로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자, 환율은요. 자, 선적일 이후에 환가한 거니까 그렇죠. 선적일 날의 환율 1050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외화 금액은 8만 달러.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랜덤 기업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번 큐소 상사에 수출한 거 13889 그리고 25 그리고 148890 대문자로 X. 자, 선적일자가 언제죠, 여러분? 2025년도 3월 18일. 자, 이제 NR을 입력할 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제 1번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엔당 800원이니까 1엔당 금액으로 바꿔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800원 나누기 100 하면 8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Q소 상사.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정답에도 제가 이렇게 그대로 캡처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수출 시점 명세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영세월 매출 명세서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영세월 매출 명세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3월입니다.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우리가 직수출한 내역들이니까 여기 부가가치세법 직접 수출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가 수출 시점 명세서에 나와 있는 요 합계 금액 2억 3,200. 자,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모해서 직접 여기다가 기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까? Yes. 자, 기출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또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25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서 외에 부속 서류랑 가세 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쭉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매출 자료입니다. 자, 우선은 2기 확정이니까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그렇죠. 12월 말일자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매출에 보시면 첫 번째 1번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 5억이 있죠. 5억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은 그렇죠. 신용카드 쪽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8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직수출한 거는 영세에 그렇죠. 기타에 반영해 주세요. 자, 영세 생계한서 발급한 거는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생계한서, 영세 생계한서 쪽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법인이면 전자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종이로 발급을 한 거니까 1%의 가산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따 마지막에 가산세를 또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V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작년도, 올해가 25년도니까 작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외상외출금 3,300만 원을 전액 회수했어요. 그러면 3,300 중에 대손세액 공제 작년에 300만 원 받았을 건데 세액 공제 받은 걸 회수했으니까 여기 매출세액에다가 플러스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만, 300에 대해서만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생계한서 수취한 일반 매입이 5억 5천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5억 2천은 과세 사업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액이다. 나머지 3천은 거래처에 접대한 거다. 접대와 관련된 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자, 주의하실 거는 불공제 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생계한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억 5천에 5,5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불공제되는 것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우측에다가 입력해서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종이생계한서 수취분이 2천만 원과 200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종이생계한서 수취한 것은 가산세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한테 종이생계한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세 대상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법인은 매출에 대해서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 전자로 발급 안 하고 종이로 발급했을 때 매출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가 있지만 종이생계한서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니까 여기 매입세액 쪽에 생계한서 쪽에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2천만 원에 200만 원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반영하기로 한다. 반영했고요. 자,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그렇죠. 자, 이쪽에 경감공제세액 쪽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산세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산세. 자, 가산세 한번 볼까요? 자, 가산세 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법인이 전자로 안 하고 종이로 했을 때에는 여기 지연 발급 등이나 또는 미발급 등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가액이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공급가액이 어, 문제 보시면은 공급가액이 얼마였나요? 5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1% 50만 원. 자, 62번에 입력하셔도 되고 64번에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반복해서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닫고 결산 쪽이겠죠. 그 다음 문제는. 자, 문제 4번은 이제 결산 쪽입니다. 자, 1번이에요. 자, 2025년도 9월 1일에 구입한 소모품 중에 단기말 현재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은 판관비, 소모품비로 하라고 돼 있고요. 반드시 해당 거래를 조회하여 적절하게 처리를 해라. 자, 우리가 소모품의 경우에는 구입했을 때 소모품 자산으로 했다면 사용한 걸 소모품 B로,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로 했다면 남아있는 걸 소모품 자산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9월 1일 날 소모품 구입했을 때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지 소모품 비용으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표가 처리가 되는 것은 일반 전표 아니면 매입매출 전표니까 요 9월 1일자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회계관리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에 9월 1일자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없네요. 소모품에 대한 건. 그럼 아마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놨나 보다. 생계와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는 카드로 매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9월 1일자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생계와서 받아서 소모품을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차변에 뭘로 입력했어요? 소모품 자산으로 했죠. 그러면 사용한 걸 소모품 B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지금 결산 쪽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얼마를 사용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보니까 소모품을 1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맞죠? 근데 문제 보시면 자, 이 중에 10만 원이 미사용돼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사용한 건 얼마겠어요? 그렇죠. 90만 원을 소모품 B로 쓴 겁니다. 소모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자, 우리가 25년도인데 24년에 취득했대요. 자, 비유동자산이라는 거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178번 코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작년 5월 23일 날 100주를 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작년에 8,3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작년에 평가 손실을 잡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말에 또 떨어졌죠. 그럼 또 평가 손실이니까 그냥 평가 손실 잡으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엔. 만약에 작년에 평가 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평가 손실을 먼저 차변했던 걸 대변으로 상계하고 그러고 더 대변에 들어가야 되면 평가 이익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년도 평가 손실, 올해도 평가 손실이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평가 손실을 더 인식하면 되는 거죠. 자, 숫자를 봤더니 8,300원에서 7,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가 떨어진 거죠? 1,300원. 몇 주 갖고 있어요? 100주. 13만 원어치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항목입니다. 자,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13만 원. 자, 또 대변에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5년 12월 16일에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다음 달부터 매월 16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올해 25년도 12월 16일부터 내년도 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에 지급돼야 될 이자가 310만 원이었으며 이 310만 원 중에 올해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얼마다? 16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비용을 올해 12월 말일까지 이자 비용을 예상해 봤더니 160만 원이 발생됐다는 거니까 이걸 비용의 예상으로 봐서 미지급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자,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160만 원이 발생됐으니까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 문제 보니까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진 않죠. 그러니까 어디 거래처라고 나와 있진 않죠. 무슨 어디 은행이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거래처를 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어디 거래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요 미지급 비용도 이것도 채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채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걸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7,500, 관리직이 추계액이 3,500. 자, 퇴직금 추계액은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충당부채에 설정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직이 7,500이면 생산직과 관련된 충당부채 잔액이 5천이 있으니까 나머지 2,500만 원만 올해 추가로 발생한 거예요. 자, 관리직 거 3,500인데 관리직과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2,800이 있으니까 700만 원만 더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수동으로 분계를 해도 되고 자동으로 분계를 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죠? 법인세도 자동이죠.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4,500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 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 비용 1년치가 5,100인데 중간에 미리 납부한 게 2,300하고 308만 원이니까 뭐 2,608만 원이겠죠? 이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결산자료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 마무리하신 거는 이렇게 해서 닫고,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몇 월이죠?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기출문제 풀 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퇴직금 추계액이 나오고 기존에 설정 전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퇴직 충당이라는 메뉴 안에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요 제조부서와 관련된 충당부채가 5천이 있다. 그 문제 지문하고 동일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800번대 28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가 꼼꼼히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직접 내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추계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여러분? 자, 추계액이 500번대니까 생산직거 추계액이 7,50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관리직계 추계액이 3,500.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2,500과 700만 원이 올해 추가로 발생된 퇴직급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제조부서 거는 2,500은 노무비의 퇴직급여로,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여기 판관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법인세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입력을 하죠. 자, 선납세금으로 2,608만 원이 이미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중간예납세액 2,300하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08만 원. 2,608만 원이니까 여기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옆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608만 원. 자, 문제에서 보시면 법인세 4,500하고 법인지방소득세 600 하면 1년치 법인세 비용이 5,100인데 지금 선납세금으로 미리 낸 게 2,608만 원이니까 요거 뺀 나머지를 추가 계상액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2,492만 원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합치면 위아래 합치면 5,100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입력 다 했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뭘 클릭해야 되죠? 그렇죠.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분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추가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다음 강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결산에 대한 분계까지 보았고요. 원천징수와 관련된 건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